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성한 이사입니다. 제가 지금 집이에요. 집에서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새벽인데 제가 그 일정 때문에 방송을 회사에서 이제 오늘은 못하고 그래서 좀 미리 오늘 사실 시장이 또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방금 뭐 미국 증시는 잘 뭐 약간의 조정은 받았지만 반도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발 반등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시장 함께 읽기는 사실 시장을 함께 읽기가 좀 어렵고, 오늘 내용은 저도 오늘 얼마에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2024년 1월 17일 방송은 지금 새벽에 하고 있다. 그거 감안해서 오늘 증시가 얼마에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증시는 뭐 내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일단 자료를 그냥 급하게만 만들어 봤어요. 또 하루 뭐 공백 좀 있으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목은 쩔어입니다. 쩔은 뭐냐면 그 BTS의 옛날, BTS 좀 오래전 노래죠. 쩔어란 노래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쩔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장 안 좋지만 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 한번 적어 본 건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쩔어 있는 업종들, 뭐 코스피, 우리나라 지수도 완전 쩔어 있고, 음식료 말할 것도 없고, 음식료 참 실적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동원산업이 자사주 전량소가 있어요. 원래 5년 내에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냥 해버린답니다. 다 5년치를 한 번에 시총의 22%. 예. 그러니까 주주 환원하니까 거의 상한가 갔거든요. 26%인가. 그러니까 우리 제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자사주 소각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한미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동원산업의 어제 주가, 이게 증명하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시장이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 올리고 싶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난 기업의 오너고 CEO인데 난 주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방법 간단해요. 예. 배당보단 자사주 매입이에요. 예. 자사주 매입하고 바로 소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니까 좀 답답하죠. 그래서 자사주 많이 가. 그러니까 삼성물산도 자사주 전량 소각했어요. 좋은 결정인데 5년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늦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못 올랐었다가 이제 작년 말에 올랐는데, 아무튼 뭐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죠. 그러니까 뭐 좀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들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쩔어 있는 거 건설. 건설은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 위기가 지나면 언젠간 또 좋아지겠죠. 또 끝은 있는 거니까. 피부미용도 요즘에 부진하지만 수출 데이터 보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고 쪽 완전 쩔어 있죠. 광고 뭐 최악인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좀 많을 수 있는 업종 같고, 또 대형 제약사도 좀 지지부진해요. 바이오에 비해서는 좀. 근데 요즘에 견조하게 좀 버티는 기업들도 있지만, 엔터주는 뭐 쩔어 있다 못해서 지하실 파고 내려가고 있고, 아무튼 엔터도 한번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좀 오고 있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중에서 피팅 있죠. LNG 쪽 괜찮긴 한데도 미국이 LNG 앞으로도 수출 많이 할 거고 설비 투자 많이 할 텐데 참 피팅주들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도 중요한 이제 그 올해 아이디어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이 살아나죠. 작년에 화웨이가 대박이 났죠. 근데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또 급등했다가 작년에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다 원위치.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쩔어 있는 업종들 중에서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앞으로 좋아질 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위로 올라섰고요. 애플이 시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하이닉스가 2등, LG엔솔이 3등. 부동의 업체들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하이닉스의 공통점이 뭐예요?
AI에 연결이 돼 있죠. 요즘에 네이버가 강한 이유, 삼성 SDS, 얼마 전에 롯데 정보통신 뭐 이런 기업들 보면 다 연결고리가 이제 AI랑 연결이 돼 있죠.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좀 부진한 편이고, 그러니까 애플도 대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시작 속에서 우리가 AI 잠깐 좀, 뭐 AI 이제 끝 아니냐, 뭐 메타버스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뭐 이미 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인구가 이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뭐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몇 년 후에 이제 현실화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점점 학생들이 줄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대체하는 방법은 AI고, 테슬라가 왜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로봇에 집중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요게 보면 이 나이스파크라는 회사 아시죠? 요거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한국전자금융,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무인 주차장이 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본 가서 제일 놀란 게, 얼마 전에 일본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제일 놀란 게 여기 있는 이제 오른쪽에 무인 주차장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냥 빈틈이 없어요. 그 공간마다 무인 주차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런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무인 주차장이 점점 저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좀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보면 이마트나 이런 마트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매대 전자 가격 표시기, 옛날엔 요 밑에 있는 이런 걸 좀 했었죠. 예. 이 종이로 꼽아서 했는데 지금은 다 디지털, 사람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 가게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당에 여기 이제 고깃집인데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놀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당은 저는 이제 거의 처음 봤거든요. 제가 이제 가본 곳 중에선 QR로 주문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메뉴판도 없어요. 태블릿 PC도 아예 없습니다. 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뭐 여기 또 사장님이 저를 좀 알아봐 주시긴 하셨는데 감사히도. 근데 이제 QR 찍고 어쨌든 이제 주문했던 것도 되게 좀 신선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겠죠, 점점. 왜? 인건비 줄이고 싶고, 그죠? 이런 게 다 뭐죠?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인데 이걸 거스를 수가 있나요? 근데 그 중심엔 AI가 있는 거죠, 그죠? 인구는 줄고 지금 뭐 또 세계화되고 있고 성장은 쉽지 않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작년에 S&P 500이 25% 올랐는데 매그니피센트 7, 그 AI 하는 7개 기업은 70%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 그거 뺀 493개는 6% 올랐대요. 너무 차별화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생산성, 매출, 뭐 물가 안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단지 주가 올랐고 그래서 피크아웃 논하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근데 증시가 좀 요즘에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너무 증시 걱정보다는 이런 큰 변화가 지금 어디서 생기고 있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해보는 거죠. 내가 기업은 알아서 선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까지 뭐 이 방송에서 뭐 찍어드릴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너무 시장에만 매몰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 이거는 여러 번 보여드렸던 자료죠.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만들었던 자료인데, 지금 AI랑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가전제품에 NPU라 그러죠. 그 반도체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AI 기능들이 다 들어갑니다. 뭐 냉장고, 세탁기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거 합쳐서 AI랑 시장 규모가 1300조, 지금 600조 규모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AMD가 주가가 8% 급등했잖아요. 목표 주가 올리고. 그런 걸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 반도체 이렇게 안 가죠? 그리고 앱스토어가 세상을 바꿨죠. 스마트폰, 애플이 엄청난 성장했고, GPT 스토어, 오픈 AI라는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거예요. 이 지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옛날의 애플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픈 AI는 뭐 상장된 기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GPT 스토어에서 다양한 걸 내가 얻어다가, 그림도 전 이 맨 밑에 있는 이미지 제너레이터로 많이 만들어요. 자료를. 너무 괜찮아요. 제가 텍스트를 치면 그림 다 그려주니까. 이것도 이제 그 친구가 이 앱이 그려준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쩔어 있는 엔터 너무 걱정들 많으시죠. 근데 엔터가 이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 하나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왼쪽에 보면 우리 상반기에 데뷔할 그룹들이 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이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이 엔터를 지배했어요. 그죠? BTS나 뭐 아니면 뉴진, 이제 간혹가다 대형 신인 뭐 하이브의 뉴진스 같은 의존도가 되게 커졌죠. 블랙핑크. 근데 이제는 그 시대 끝나간다. 한 명이 아니라 저 뒤에 미드필더들 보이세요? 이 미드필더의 시대가 올 것 같다. 예. 그러면 엔터는 굉장히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이제 엔터 산업의 변화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초대형 아티스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인 그룹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데뷔시켜서 예. 허리를 단단하게 가는 거죠. 또 거기다 해외 현지 그룹까지. 그러니까 진짜 과도기예요.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죠. 근데 엔터도 방시혁 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K-팝도 이제 좀 변화해야 될 시기거든요. 한두 팀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오래 못 가. YG엔터가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너무 의존도가 높아요. 블랙핑크. 그걸 대체할 지금 그룹이 없어요. 하이브가 단단한 건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마 하이브 스타일로 다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속에서 잘 될지 안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저만 믿으세요. 무조건 돼요.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미드필더 전략이 실패하면 뭐 주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재밌으면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변화를 주목해서 내가 주주고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많은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해서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계속 해보시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방산, 정말 증시가 너무 안 좋은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전쟁 리스크. 예,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이 뭐 또 갑자기 완전 그 긴장 관계로 뭐 지금 뉴스 보면 마치 좀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진 않겠지만, 예. 근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전시 경제 상황이죠.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 그 다음에 숄츠 총리 독일에 예. 뭐 정말 무서운 말이죠. 전시 경제에 진입하고 있다. 예. 예전에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썼던 자료에도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던데 우리는 국가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예. 이러면 우리의 자유권이 훼손됩니다. 사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예, 불편한 거죠. 예, 그렇지만 그런 시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독일도 국방비 지출 늘리고. 근데 요거 이제 제가 강연회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제 강연회를 좀 여기저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의 방산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표 때문에 그래요. 레오파르드 독일의 전차랑 K2 전차 보시면 비교가 안 되죠. 독일, 대한민국, 노르웨이, 폴란드, 대수. 예, 제작 기간에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르드는 9년, 한국의 K2는 3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무기 경쟁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가격 싸죠. 빨리 납품을 하죠. 예. 대단한 거죠, 사실. 근데 여기에 대만 해협, 중동, 한반도 리스크, 예. 모두가 군비를 확장하려고 해요. 예. 특히 호주도 그렇고, 호주가 지금 새롭게 또 군비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무기 경쟁력은 뭐 올라가요. 그러니까 방산주들의 주가 상승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변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우주항공청 설립. 이것도 방산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이제 경남, 예,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여기에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입니다. 놀랍게도. 예. 그리고 달 유인 탐사 좀 미뤄지긴 했지만 뭐 할 거고. 예. 이런 변화들. 우주도 시대가 바뀌죠. 그래서 옛날에 이건 이제 하이난 연구원님이 올해 아주 우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보고서를 쓰고 계시죠.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편집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옛날엔 나사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이었죠. 그때는. 지금은 뭐죠? 두 명의 미국의 빅테크 거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민간 투자인데 민간 투자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이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도 IPO가 많아요. 우주항공. 그래서 혹시 IPO 일정들 체크하셔가지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한다. 그럼 그 기업들은 저는 공모주 청약을 해도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쩔어입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바이오 또 안 좋긴 한데 이것도 하나의 뭐 아이디어죠. 뭐냐면 왜 이렇게 얘네들 이 인수합병을 하냐 이거죠. 이 바이오 쪽에 돈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해야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이죠. OCI가 7,700원, 오리온이 5,500원. 예. 물론 한미는 돈 버는 회사고 레고캠 바이오는 아직 적자 회사지만 어쨌든 주가는 안 좋아요. 예. 다 급락했습니다. 왜 당장 돈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그러나 이들은 젊어지고 싶은 거죠. 이대로 가면 OCI의 폴리실리콘도 고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돈은 잘 버는데 오리온의 제과 산업도 고성장은 아니죠. 예, 유지는 이제 안정적으로 돈 잘 벌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동원산업처럼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서 자사조석했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엄청 올랐겠죠. 뭐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데 어찌됐건 뭐 이들이 잘했냐 잘못했냐 떠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 바이오에 투자를 했을까 이거죠. 어쨌든 바이오에 승부를 건 거예요. 그만큼 이쪽이 성장한다. 한미약품은 제가 봤을 땐 비만 치료제하고 MASH라고 대사질환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방간 관련된 뭐 치료제들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걸로 알려져. 거기다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임상 3상이 26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는 뭐 항체 약물 접합 의약품인가요? 예, ADC라는 기술 갖고 있죠. 그래서 얀센의 2.2조 기술 수출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약바이오 지금 연초에 좀 주가 안 좋지만 의심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죠. 네, 우린 그걸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안 좋을 때 좀 투자하고 좋을 때 멀리하자. 올해 내내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좀 좋다 싶어서 오를 때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너무 급등한 건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소외받은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빠지더라고요. 빠질 때는 뭐 소외받건 뭐 올랐건 간에 그냥 빠지니까 다 그냥 처맞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건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약간 좀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 오른쪽은 너무 좋죠. 예. 근데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왼쪽은 저 끝에 햇빛 보이시죠? 예. 비 오지만 우린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산 쓰고 가서 힘들게. 왜냐면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쪽은 저 햇빛이 있는 엄청난 풍족한 자원이 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은 이쪽 길을 외로이 가신 분들이에요. 남들 좋다고 할 때 산 게 아니고 남들이 좀 멀리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식시장 다 약간 또 멀리 하시잖아요, 분위기가. 예,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너무 좀 비관적으로는 보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요거는 절대 추천은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제 주식 투자 하실 때, 정말 저도 뭐 아이디어 아니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정보들을 저희한테 줍니까? 하루에도 막 수많은 보고서가 쏟아지는데, 그걸 제가 취합해서 요약도 해드리고 하는데, 모두가 이제 다 애널리스트들의 노고 덕분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늘 좀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의 예시예요.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KB증권에서 리서치센터에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중국 화웨이 시장 재진입 2024년 12억대 출하량 12억대인데 5% 스마트폰 판매가 이제 증가할 거다 출하가. 그러니까 역성장 끝나요 올해는. 근데 봤더니 중요한 건 삼성도 별로, 애플도 성장 없어요. 오포, 비포, 샤오미 별로. 화웨이가 104%입니다. 그럼 이 화웨이에 눈이 딱 가셔야 돼요. 화웨이에 그럼 공급하는 회사를 찾아야죠. 그 화웨이 출하량이 여기 자료도 나와 있었지만 7천만 대라고 합니다. 예, 올해 메이트 70도 나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화웨이 비중이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이거 검색하면 나와요 실제. 저도 예전에 그리고 공부도 해봤었고, 저는 이제 알고 있죠.
JNTC라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 저런 걸 보고 이제 이걸 이제 흔히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예. 근데 미리 이런 걸 이제 아시려면 공부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화이 그 스마트폰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고, 그래서 JNTC 그러면 뭘 하냐. 내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어설프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전자공식 빨리 들어가서 사업보고서 열어봐야죠. 뭐 버틀러를 보시건. 그래서 빨리 찾아보세요. 뭐 하는 회사인가. 저는 이제 알고는 있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기억해요. 강화유리, 커넥터, 제조. 강화유리는 그 스마트폰 앞면에 우리 유리로 돼 있죠. 터치 패널. 예, 스마트폰 앞 화면. 그거 이렇게 글라스로 돼 있잖아요. 그 커버. 보호해주는 그 커버 글라스예요. 예, 근데 자동차에도 쓰이고. 저게 비중이 76.5. 그 다음에 커넥터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C타입 담자 있죠? 이렇게 충전 꽂는 거. 그거 꽂는 거 안에 C타입 인터페이스. 그거 만드는 회사. 그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본 순간, 아, 이 회사는 스마트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구나. 이거 그냥 눈에 딱 들어오시죠. 예. 그리고 강화유리,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화유리는 높은 빛, 투과성, 얇고 가벼우면서 강한 경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에 사용한다. 주력 제품은 모바일용이다. 근데 화웨이 제재로 매출이 급감했다. 그래서 실적이 망가졌어요. 화웨이가 그동안 미국 제재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가랑 실적이 곤두박질치죠. 예. 근데 3D 커버 글라스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프리미엄 폰에 전 세계 수요의 절반이 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은 중화권 B사가 1위고요. 2위가 JNTC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커넥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게 다 커넥터예요. 이 연결 단자. 근데 요겁니다. 여기 우리 충전할 때 요게 이제 C타입 단자가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딱 꽂는 거죠. 근데 요새 다 C타입으로 통일되고 있죠. 애플도 C타입 쓰지 않나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커넥터도 바뀌어서 수혜 주죠. 그리고 실적 JNTC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3분기부터 드디어 돌아섰고요. 계속 적자보다 작년에 좋았고 영업이익률도 이거 이제 NH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예측진 최근 나온 자료를 좀 한번 따와봤어요. 그래서 베트남 법인 고객도 다변화되고 자동차 쪽으로도 늘리고 있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 회사는 화웨이 잘 되면 같이 잘 돼요. 근데 올해 화웨이가 이게 틀리면 주가 안 가는 거예요. 요거 104% 성장을 할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런 전망이 맞는다면 JNTC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예시를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커버 글라스입니다. 윈도우,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장기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 사업은 성장을 안 해요.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 화웨이 한번 내가 화웨이 좋아지네. 올해는 애플은 아니에요. 애플의 아이폰은 이미 성장은 거의 끝나가죠. 근데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쩔어 있던 게 뭐예요? 쩔어가 뭡니까? 화웨이는 정말 쩔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많은 납품을 하는. 근데 또 중국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것 찾아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이제 그런 게 투자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보고 고민하고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기회 되면 탐방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발굴을 하는 거지. 이런 이제 고민해서 결과를 도출하시고 투자했을 때 성공하면 그건 이제 오래 가시는 거죠. 그런 하나의 예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커버 글라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이걸 이거 이제 좋아지니까 투자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의 예시. 이거 말고도 예시는 되게 많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오늘 또 방송을 안 올리는 건 좀 그래가지고 좀 불이 났게 새벽에 자료 좀 만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고 장 안 좋지만 오늘은 좀 제발 잘 끝나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이거 올라갈 때 시장이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변화에 주목하시고 또 한쪽에선 다 너무 쩔어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BTS의 쩔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